어르신 유치원 찾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시설이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광고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가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니면 그냥 모르겠으니까 아무 때나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시설이 깔끔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요양보호사들이 좋아야 된다 이런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10년간 의사생활을 하고 노인 유치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할 때 가장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하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비용일 것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5%에서 100%까지 대부분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센터를 가더라도 대부분은 비용이 동일합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자신에게 잘 맞는 센터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비용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겁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등급인데요. 이런 등급은 보통은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사 소견서를 받기 전까지 이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일단 이걸 개인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서 너무 까다롭죠. 그래서 아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1대1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시설을 고르실 때 시설의 공간이 넓고 깔끔한지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쓰는 공간은 얼마나 되느냐, 아무리 시설이 넓고 깔끔하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너무 많게 되면 각 인원이 쓰는 공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넓은 평수, 깨끗한 시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연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번잡하진 않은지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이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개인별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개개인의 프로그램을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충분한 스페이스를 확보하면서 지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른 센터들에 비해서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 유치원에 대한 광고를 많이 보면 뭐 어떤 프로그램 한다, 우리는 미술도 하고 체조도 하고 노래 교실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홍보글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나입니다. 대부분의 센터들은 이제 센터에서 뽑은 사회복지사분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날 생각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분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어르신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미 다 골랐습니다. 그런 진행을 전문적으로 해보신 외부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활동 능력에 맞춰서 할 수 있고, 특히나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그 치매에 관련해서 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육체적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그분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 8회 정도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보호자분들이 이런 센터를 알아보실 때도 과연 우리 부모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 구성이 외부 강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볼 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응급상황 대응 체계라든지 가족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응급상황에 빠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꼭 센터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 건지, 어떤 병원에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꼭 상담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보호자분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역할이고, 간호사는 의사를 도와서 어느 정도의 의료 지식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호사분이 어느 정도 처치를 해서 어떤 병원에 보내야 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의사인 제가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와서 어떤 체계를 해야 될지 바로 제가 지시를 내리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 센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 방식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유치원 보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활동을 보내고 그리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공유받던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는 일상들을 매일매일 밴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그 밴드를 보면서 어떤 오늘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계속 올려드리는데요. 이런 식단들이 그냥 조리사가 뭐 원하는 대로 해서 맞춘 그런 식단들이 아니고 전문적인 영양사회에서 한 달이 짜여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칼로리라든지 부족할 수 있는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짜 좋은 어르신 유치원을 고르기 위해서는 가깝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아무 때나 부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고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도와주는지, 개개인이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프로그램들의 구성이나 체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르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피드백을 해주는지, 그런 점들을 꼭 고려하셔서 센터를 찾으셔야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센터를 고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센터에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에 있는 링크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